설명드렸지만은 제일 안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원장님,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운동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허리 통증이 심해진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궁금한 주제와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이제 봄철이고 한참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허리 통증이 생긴 환자분들이 꽤 오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 골프에 좀 빠져 살고 있는데 제 직업상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자주 생기네요.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까요? 허리 디스크란 이 허리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수액이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허리 주변에 통증을 들 수가 있고요. 또 다리 쪽으로 방사통, 그러니까 통증이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저림 증상이라든지 또 마비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발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풋드랍이 생긴다든지 또 발목을 올리는 게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얘기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당연히 허리 통증 안에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허리가 다 아프다고 해서 디스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증상만 보고 디스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허리 통증이 아주 극심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게다가 다리 저림 증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갑자기 마비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증상은 무시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허리 통증은 아주 경미한 환자분들 경우에도 MRI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서 디스크가 상당히 심한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 부분하고 영상 검사를 다 같이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디스크는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경우,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또 탈출된 경우, 그리고 이제 4번째 과정은 탈출된 부분이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수액이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네, 디스크는 원인으로 구분을 하면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다치거나 또 나이 들거나 그리고 자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새 들어서 10대, 20대 사이에서 디스크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는 그런 학생, 사무직, 또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생기는 문제죠. 그런 자세 이상으로 생기는 문제가 요새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지만은 제일 안 좋은 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안 좋은 자세로 보통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을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부터 보통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스트레칭 하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스트레칭 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10초 동안 허리를 펴고 있는다 하더라도 훨씬 효과가 좋고요.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은 허리를 숙인다든지 비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0-30초만 스트레칭을 해도 충분한 스트레칭이 됩니다. 허리 염좌라는 거는 단순히 생각하면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짧아지는 그런 질환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면은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약간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요. 우선 누우십시오. 반듯하게 누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허리 쪽에 압력을 제일 적게 받게 되는 자세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누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복벽, 배의 힘이 없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허리 쪽에 힘이 과도하게 생긴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허리 부분을 쉬어주면서 복벽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숨을 크게 쉬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복벽에 힘을 주는 식으로 계속 숨쉬기 운동을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허리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따뜻한 전기장판을 허리 쪽에다 대서 허리 부분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면 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온찜질이 낫습니다.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낫죠. 주로 운동을 하고 나서 허리 주변에 염증들이 심해져 있는 경우 냉찜질을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로는 주사 치료, 그리고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분은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주사 치료의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과 증식 치료, 대표적으로 DNA 주사 치료죠. 그리고 콜라겐 주사 치료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반복적인 염자 부분으로 인해서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또 긴장이 된 부분들 때문에 주변에 관절염 또 신경염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디스크나 협착 부분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 습관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에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앉아서 잔다든지 아니면 엎드려 자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 환경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매트리스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무르거나 그런 경우 허리 부분이 변형이 된 상태로 주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매트리스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면을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동안 허리는 회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환자분들한테 반듯하게 누워서 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수면은 무의식의 단계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몸을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잠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거나 다리 저림 증상이 있는 분은 절대로 참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 주셔서 검사하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치사 서민범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